예언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해인사에서 열린 한 의식이 전 세계 과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스님이 남긴 단 한 권의 책. 그 속의 한 구절이 2025년의 현실을 오차없이 예측한 겁니다. 나사도 옥스퍼드도 설명하지 못한 이 현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해온 어떤 진실의 문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의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전 나사 천문학자였고 지금은 과학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2025년 3월의 그날 저는 한국 해인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회의적인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0년 만에 봉인이 해제되는 예언서라. 정말 믿기지 않는군. 옆자리에 김성진 박사가 제 혼잣말을 들었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수석인 김 박사는 이번 행사에 저를 초대한 장본인이었죠. 제이슨 박사님, 아직 판단은 이르지 않을까요? 직접 보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로서 예언서 같은 건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김 박사의 진지한 표정과 한국 정부가 이 행사에 쏟는 관심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천년 고찰의 웅장함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모여든 인파였죠. 세계 각국의 기자들, 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법당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역상록 때문이라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 전 한국 스님이 과학보다 앞서갔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서양도 혀를 내두른 한국 불가의 지혜라고 할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학보다 앞서간 예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 예고편을 찍기 시작하면서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비로운 예언서 역상록의 봉인 해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언과 과학의 충돌,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법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현흥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72세의 노 스님은 놀랍도록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스님은 정중하게 합장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봉인 해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향 냄새가 법당을 가득 채웠고 스님들의 낮은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담으면서도 내심 이 모든 게 쇼맨십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현흥 스님이 봉인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고서 한 권이 들어있었죠. 역상록이었습니다. 김성진 박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제이슨 박사님, 저 책의 천문 기록을 예비 조사했는데요. 정밀도가 실로 혁명적입니다. 1960년대에 이런 계산이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김 박사 같은 실력 있는 과학자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CR 돌려서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청자들도 분명 저처럼 의심하고 있을 테니까요. 봉인 해제식이 끝나고 우리는 역상록의 일부 페이지를 촬영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서의 글씨는 놀랍도록 정교했고 곳곳에 천문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분명 처음엔 회의적이었는데 어느새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인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천년 고찰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라 제 과학자로서의 신념을 시험하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김 박사가 보낸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내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죠. 네, 준비됐습니다. 과학으로 이 예언의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믿어왔던 과학의 절대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특별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김성진 박사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역상록의 고해상도 스캔 파일이 띄워진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이슨 박사님 오셨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어젯밤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과학자로서의 회의감과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OCR로 텍스트를 추출하고 AI로 분석해 봅시다. 김 박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한자들이 현대 한글로 변환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제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여기 보세요. 6월 1일 목성과 금성이 근접한다고 적혀 있네요. 김 박사가 흥분하며 나사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2025년 천체 운행 자료를 불러오자 저는 숨이 멎는 듯했죠. 이건 정말 6월 1일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이내로 정확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에 이런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당시엔 슈퍼컴퓨터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 수치는 정말 예측한 건가?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천문 현상들도 확인해보죠. 우리는 다음 몇 시간 동안 정신없이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월식, 일식, 행성 정렬, 심지어 해성의 궤도까지. 역상록에 기록된 천문 현상들이 현대 과학 데이터와 놀랍도록 일치했죠.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케플러 법칙만으로는 이런 정밀도를 낼 수 없어요.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이슨 박사님, 이 정도 정밀도면 예언이라기보다 설계도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계도라니. 마치 누군가가 미래를 미리 보고 기록한 것처럼 들렸죠. 한국 스님이 나사보다 더 정밀한 천문 예측을 했다는 건가요? 김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신이 과학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카메라를 켜고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60년 전 한국의 한 스님이 작성한 예언서가 현대 천문학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교 데이터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부터 한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댓글까지 다양했죠. 그때 클레어 진슨 박사가 분석실로 들어왔습니다. 영국 출신 지질학자인 클레어는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멤버였죠. 제이슨, 김 박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역상록에 지진 관련 예언도 있다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김 박사가 다른 페이지를 스캔했습니다. 거기엔 지진과 관련된 듯한 구절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냉정하게 분석하려 했지만 오늘 본 데이터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흥 스님이 보낸 메시지였죠.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죠. 저 별들의 움직임을 60년 전 한국의 스님이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두산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역상록의 예언. 과연 그것도 현실이 될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신비 역상록. 이제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혹감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경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5월의 마지막 날 저는 김성진 박사, 클레어와 함께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상록에 적힌 구절이 우리를 긴장시켰죠. 6월 첫날 백두의 정상에 무지개빛 구름이 나타나리라. 클레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기상청과 위성 관측소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내일 백두산 상공을 집중 관측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천문 예측이 정확했던 만큼 무시할 수 없었죠. 우리는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CCTV 영상도 확보했죠. 6월 1일 새벽 5시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백두산 실시간 영상을 주시했죠. 처음엔 평범한 산 정상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23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죠? 백두산 천지 위로 이상한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구름인 줄 알았는데 점점 색깔이 변하더니 무지개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죠. 마치 오로라 같았지만 백두산 위도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기상학 레포트에도 없는 현상입니다. 클레어는 즉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대기 상태, 전리층 활동, 지자기 변화 등 모든 것을 확인했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었죠. 더 놀라운 건 SNS의 반응이었습니다. 백두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찍은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수백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들보정 이상 구름이다. 60년 만에 나타난 신비한 현상. 역상록 예언이 맞았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두산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상록에 예언된 대로 무지개빛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접속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측 백두산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북한과의 경계 근처까지만 갈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름은 여전히 백두산 위에 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니 더욱 경이로웠죠. 마치 하늘이 백두산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한국 땅에서만 목격된 기묘한 광경이군요. 김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각종 측정 장비를 설치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전자기장도 정상이고 방사선 수치도 이상 없어요. 기상이론도 풀지 못한 백두산의 은밀한 메시지인 것 같네요. 저는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역상록의 예언을 알고 있었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60년 후에 하늘이 백두산을 축복할 거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관을 목격한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예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백두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산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아침의 광경은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회의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충격과 경외감이 자리 잡았죠. 60년 전 한국의 한 스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로듀서 연락이었죠. 제이슨,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가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역상록의 예언이 계속 맞아떨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클레어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제이슨, 큰일이에요. 러시아의 안드레이 페트로프가 우리 영상을 조작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항상 그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클레어. 진실은 결국 승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안드레이와의 대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백두산 구름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후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회의론자 안드레이 페트로프가 올린 영상이 화면에 떠 있었죠. 여러분, 제이슨 밀러가 보여준 백두산 구름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영상은 기후 조명 조작일 뿐이죠. 증거도 없이 환상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안드레이의 공격은 치밀했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답게 우리 영상의 픽셀 하나하나를 해부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죠. 댓글란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제이슨, 안드레이가 라이브 토론을 제안했어요. 거절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몰릴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드레이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내심 고민이 들었습니다. 팩트 왜곡이냐, 진실이냐. 저 스스로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김성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예언이 글로벌 음모론에 도전받는 순간이네요. 하지만 공격받아도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승리할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AI 원본 코딩을 준비하고 모든 원시 데이터를 정리했죠. 검증 시도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은 둘로 나뉘어 저와 안드레이가 마주했죠. 시청자는 순식간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제이슨, 당신은 나사 출신이라면서 이런 비과학적인 현상을 믿는다는 겁니까? 영상이 조작이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안드레이,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화면에 원본 위성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중국 기상청, 한국 기상청, 일본 기상위성의 데이터가 모두 일치했죠. 하지만 안드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 정부와 짜고 만든 쇼 아닙니까?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눈을 의심하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목격했고요. 안드레이가 비웃었습니다. 집단 환각일 수도 있죠. 아니면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했거나. 토론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죠. 어떤 이들은 저를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안드레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안드레이, 지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AI 분석 코드를 띄웠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동시에 영상을 분석한 결과였죠. 조작 가능성은 0.0001% 미만이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안드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죠. AI도 속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미리 프로그래밍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내 눈속임인가 현실인가? 제가 중얼거리자 안드레이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제이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증거를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죠. 토론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안도감을 느꼈죠.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으니까요. 라이브가 끝난 후 현흥 스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말이죠. 안드레이와의 논쟁이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 클레어가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이슨,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역상록에 지진 관련 예언이 있는데 이건 정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클레어의 흥분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클레어가 노트북을 펼치며 보여준 것은 일본 기상청 JMA의 최신 보고서였죠. 난카이 해구에서 30년 내 M8에서 9급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5%에서 82%로 상향 조정됐어요. 네이처닷컴에도 관련 논문이 실렸고요. 저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프의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지진학자가 아닌 저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어, 이게 역상록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때 김성진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역상록의 번역본을 들고 있었죠. 제이슨 박사님, 이 구절을 보세요. 8월 동쪽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칠 것이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한국에서 동쪽이라면 일본을 가리키는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시기까지 8월로 명시되어 있다니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죠. 이건 정말 믿기 어렵네요. 60년 전에 이런 예측을 했다고요?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문현상과 백두산 구름을 보신 후론 달라지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즉시 일본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구절을 되뇌었죠. 동쪽 땅이 흔들린다. 바다가 요동친다. 마치 쓰나미를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곧바로 지진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죠. 아, 제이슨 박사님. 사실 저희도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구름 영상을 봤거든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는 우리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지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역상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무시하기엔 너무 정확한 부분들이 있더군요. 다나카 교수가 보여준 최신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해저 지진계가 포착한 미세 진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특히 8월경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예언이 일본재해 위험까지 관통한다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클레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도 대피할 수 있음이에요. 한국 스님이 재해 대비 지침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경고 메시지예요.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도 감속 운행이 시작됐고 대규모 대피 훈련도 예정되어 있어요. 비상준비 경보 시스템도 전면 점검 중이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학 데이터와 예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호텔로 돌아와 라운지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지만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독백하듯 말하자 김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예언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요. 이제 데이터가 아닌 예언이 먼저였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생 믿어온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의심에서 인식전환으로 제 내면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났죠. 클레어가 노트북을 닫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이제 다른 예언들도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경고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예언을 무시할 수 없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조사를 마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김성진 박사가 또 다른 예언 구절을 가져왔죠. 제이슨 박사님, 이번엔 좀 다른 성격의 예언입니다. 사회 변화에 관한 거죠. 김 박사가 보여준 역상록의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9월 큰 나라에서 분열과 통합이 반복될 것이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 나라라면 중국을 가리키는 것 같았죠. 마침 클레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이슨,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방금 중국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광둥성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클레어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RFA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에서 분리주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시민들의 자치권 확대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가 벽보 부착과 토론회를 전면 금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징후와 예언을 연결하는 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천문 현상이나 자연재해와 달리 사회 변화는 예측하기가 훨씬 복잡했으니까요. 김 박사가 경제 지표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징후들이 있어요. 경제 둔화, 부동산 붕괴, 소비력 정체. 이런 것들이 사회 불안의 토양이 되고 있죠. 우리는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죠. 과연 60년 전 한국 스님이 중국의 내부 갈등까지 예견할 수 있었을까? 베이징에 도착해서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인 만남이었지만 왕 교수는 의외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요즘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남부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왕 교수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희도 역상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예언이 중국 내부 갈등도 꿰뚫었다는 게 놀랍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분석하려 했지만 점점 예언의 정확성에 설득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현실이 예언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클레어가 스마트폰으로 추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검열된 게시물 대부분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이래요.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죠. 호텔 라운지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우리는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을 바라봤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문화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설 수 있다.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본질적 패턴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분열과 통합의 반복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네요. 그날 저녁 광둥성 현지 기자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기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생생하게 현장 상황을 전했죠. 시민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국가 통합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두 가지 힘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열과 통합의 반복, 역상록의 표현이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죠. 한국 예언서가 중국 내부 흐름까지 읽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클레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냉정한 분석가에서 완전히 설득된 신봉자로 변해가고 있었죠. 카메라를 켜고 시청자들에게 이 모든 연결고리를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예언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회의 깊은 흐름을 비춰주는 거울 말이죠. 역상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인류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본 지혜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왕 교수가 보내온 추가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역상록의 예언을 참고하여 사회 안정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예언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네요. 김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언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해인사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흥 스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죠. 제이슨 박사님, 역상록에는 우리 민족에 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법당에서 스님이 보여주신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갈라진 땅이 손을 맞잡는다. 갈라진 땅. 그것은 분명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 같았죠. 70년 넘게 분단된 이 땅에서 화해의 손길이 오간다니 너무 희망적인 예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스님,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현흥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언인가 방향성인가? 그래도 희망의 씨앗 같아요. 때로는 믿음이 현실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RFA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 DMZ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신호예요. 클레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김성진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긴장 완화의 첫걸음이네요. 예언과 시기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북한도 통신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남북 간 소통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죠. 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북 관계는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예언과 현실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며 조심스러운 낙관을 품게 되었죠. 한국 예언이 한반도 평화 흐름마저 비춘다니.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신문화 하나로 분단을 넘어설 거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역상록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우리는 판문점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를 바라볼 수 있었죠.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이 왠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땅도 같은 하늘 아래 있네요. 클레어가 감상적으로 말했습니다. 영국인인 클레어도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죠. 전망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구만. 여기 처음 오셨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북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너머에 내 고향이 있어요. 70년 넘게 못 가봤지. 하지만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노인의 말에서 저는 깊은 그리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갈라진 땅이 손을 맞잡는다는 예언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숙소로 돌아와 영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이 예언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죠. 예언이 희망을 주고 희망이 현실을 만든다면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언의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미래를 맞추는 것보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클레어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제이슨, 당신 정말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변했습니다. 차가운 회의주의자에서 따뜻한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말이죠. 현흥 스님이 보낸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현실의 문도 열립니다. 박사님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그곳에도 같은 달이 떠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 경계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10월이 기다려지네요. 제 말에 김 박사와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죠.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서울의 연구실로 돌아온 우리는 마지막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역상록 예언과 실제 데이터의 일치율을 계산하기로 했죠. 제이슨 박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AI가 최종 분석을 시작합니다. 김성진 박사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천문 데이터, 기상현상, 지진 예측, 사회변화 징후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클레어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네요.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언과 실제 데이터의 일치 확률이 0.0003%였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었죠. AI가 증명했다. 과학이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과학을 신봉해온 저였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역상록의 예언은 과학을 초월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때 AI가 마지막 분석 문장을 출력했습니다. 이 예언은 과학이 계산할 수 없는 통찰입니다. 순간 연구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와 클레어 그리고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예언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 순간, 제가 카메라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현흥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것이었죠. 스님은 화면의 결과를 보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외면했던 진실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과학에만 매달려 더 큰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서양 과학자도 한국 철학 앞에 경의를 표하다. 클레어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영국인인 클레어도 이제는 완전히 역상록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죠. 김 박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현실과 미래를 설계하는 정신문화의 등대인 것 같습니다. 역상록은 그 증거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결론을 내릴 때가 왔죠. 여러분, 저는 회의주의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상록의 예언은 실제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지만 때로는 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역상록은 그 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흥 스님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스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한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이제 묻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중립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감동하고 설득된 상태였으니까요. 클레어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제이슨, 당신은 이제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에요. 동서양의 지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거예요. 김 박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역상록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역상록의 예언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상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진실은 항상 거기 있었다. 제가 중얼거리자 현흥 스님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역상록이 보여준 미래를 향해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